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 맞추자라는 거니까 보면 일단 시작은 비슷하지.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근데 두 함수를 보니까 합칠게.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두 함수를 합쳐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 정리가. 못 구하지. 교점의 좌표를 못 구해 n 때문에. 근데 그 교점의 A, B 점 가지고 원점이랑 이어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 기울기가 A, N, B, N 이랬으니까. 그러면 좌표를 못 구하지만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잖아. 이 A, B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밖에 없지.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당연히 알파랑 베타 더한 거 n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거 마이너스 5다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y좌표도 필요하잖아.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x가 알파 베타일 때 y값을 찾아야 되는데 y값은 지금 함수식이 x제곱 마이너스 x랑 nx 플러스 5잖아. 그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값 표현은 되잖아. 그때 어디다 넣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미지수가 없는 쪽에 넣어야 돼. 두 번째 둘 다 미지수가 없다면 또는 미지수가 둘 다 있다면 차수가 낮은 쪽에 넣겠지. 일반적으로. 그럼 이 문제에선 당연히 여기에다가 넣는 게 맞겠지. 왜? 얘는 n이라는 애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넣자. 그러면 여기가 a, a점은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OA의 기울기, OB의 기울기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지. 어차피 원점이니까 그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니까 알파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니까 약분돼서 알파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남겠지. 얘네가 기울기. 어렵지 않지? 근데 뭐 하래 이제? 그 기울기가 AN, BN이래. 그럼 얘가 AN이고 얘가 BN이야. 근데 뭐 하래? 둘을 더하래. 그럼 AN 플러스 BN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인데 있잖아. AN 플러스 BN이 N-1이구나. 끝났네. 그럼 구하라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N-1 계산하면 끝. 그지? 이런 건 가볍게 풀어줘야 돼. 자, 다음 넘겨서 365번을 봅시다. 간단한 건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365번 봤을 때 풀수는 있는데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는 없을까? 라는 거고. 자, 보자. 문제. 3으로도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순서대로 쭉 썼을 때 그거를 AN이라고 한대.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줬지.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4다. 지금 우리가 찾는 건 3으로도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야. 즉 3의 배수 제외, 5의 배수 제외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몇 번 해봤지만 당연히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당연히 15의 배수의 존재지. 겹치잖아. 공배수지. 그러니까 1부터 쭉 쓰는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제외하고 5의 배수 제외할 건데 그냥 세면 그것만 고민한다면 셀 수 있겠지. 근데 15의 배수는 겹치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보자. 자, 첫 번째 항은 1일 거고 써있는 대로 두 번째 항은 2지 세 번째 항은 4지 네 번째 항은 누구겠어? 7이겠지. 왜? 5 안 되잖아? 6 안 되지?
그러니까 7이겠지. 그 다음은 누구겠어? 8이겠지. 그 다음은 몇이야? 9. 안 되지? 10. 안 되고. 그 다음은 11이겠지. 그 다음은 12. 안 되지? 13이겠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즉, 결론은 뭐냐면 규칙이 없어. 이대로라면 규칙이 없어. 수열이라고는 하는데 규칙성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근데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문제에서 지금 100번째만 구했으니까 이거 숫자를 100개 쓸 수는 없잖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5의 배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써야 돼. 뭔 소리냐? 잘 봐. 자, 나 이거 좀만 더 해볼게. 11, 13, 그 다음에 14겠지. 15 안 되지. 그 다음에 오는 수가 16이란 말이야. 그 다음은 17이야. 그 다음은 19고, 그 다음은 22, 23, 26, 28, 29야. 내가 왜 이렇게 빠르게 썼을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지. 뭐야? 얘가 1부터 15까지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수들이야. 다음 줄은 16부터 30까지 문제 조건에 맞는 수야. 즉 15라는 수를 기준으로 봐서 1부터 15까지 자른 거고 16부터 30까지 자른 거고 31부터 45까지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 15의 배수를 기준으로 보자고. 그러면 1에서 15까지의 수들이랑 16에서 30까지 수들, 31에서 30, 45까지 수들이 전부 다 동일한 규칙으로 간다고. 1 차이 나잖아? 1 차이 나. 2 차이 나잖아? 2 차이 나. 3 차이 나잖아? 3 차이 나. 1 차이, 3 차이 똑같이. 즉 15씩 더해진다고. 규칙이. 이 규칙인 거지. 보이니? 그러면 1부터 15, 이 한 텀당 숫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러면 그 다음 텀에서도 당연히 8개 있겠네? 그럼 8개씩 몇 묶음이 나와야 100 언저리가 되겠어? 12묶음이 필요하겠지. 맞나? 그래야 96개 나올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 이 12묶음, 맨 마지막 12번째 묶음에 해당되는 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끝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딱 마지막이 몇 개야? 96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 뒤로는 4개만 더 세면 정답이겠지. 그러면 12번째 묶음의 숫자가 몇에서 끝나는지만 보자. 그러면 얘는 15, 맨 마지막 숫자만 볼게. 15 곱하기 1, 15 곱하기 2, 15 곱하기 3. 그럼 여기는 15 곱하기 12로 끝나겠지. 맞나? 그럼 15 곱하기 12가 몇이냐면 180이거든? 그러니까 딱 180부터, 180까지가 12묶음이 돼서 96개의 수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이 180까지 해서 맨 마지막 수는 당연히 179겠지. 당연하지? 이 규칙이. 보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거는 96까지가 179가 96번째 수니까 97, 98, 99, 100번째 수 찾으면 되겠지. 근데 그 규칙은 당연히 이 규칙대로 따라가겠지. 그럼 그 다음 텀은 누구에서? 181부터 몇이냐? 195까지일 거 아니니? 다음 텀은? 그러면 똑같이 규칙대로 가자면 181부터니까 여기에 오는 수가 181이 올 거고 그 다음은 1 차이 나니까 182가 올 거고 그 다음은 2 차이 나니까 184가 올 거고 그 다음은 3 차이 나니까 187이 오겠지. 96번째, 97, 98, 99, 100 정답.
자, 뭐 이해는 충분히 될 거고 다음 페이지. 자, 366번은 이거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할게. 일단 공통적으로 볼만한 문제들만 쭉 가보자. 아까 해봤더니 시간 너무 많이 먹네. 자, 367번 볼게. 66번은 아까 어려웠던 문제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67번은 보기보단 쉬워. 잘 푼 사람도 몇 명 있었고. 자, 근데 이거 안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못 풀어도 되니까 고민은 해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면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와닿을 거란 말이야. 자, 문제를 보자. 367번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야. 피읍자를 쓸 건데 그 피읍자를 점점 크기를 키워서 만들겠대. 그때 지금 작은 네모 하나씩 있잖아. 그게 4620개가 나오려면 몇 번째 피읍까지 그려야 되냐라는 얘기야. 그지? 이거 그릴 순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규칙성을 봐야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세면 규칙성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세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피읍자 아무거나 예시를 들어볼게. 피읍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이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야. 그때 이거를 일일이 다 세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번째 도형은 가로의 길이가 5래. 근데 보다시피 가로의 길이가 5라는 건 5개가 쓰였다는 얘기잖아. 그지? 다음 세로 높이가 3이라고 한다는 건 세로로 3개의 도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피읍자를 구성하는 이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는 게 낫지 않겠어? 전체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개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15개란 말이야. 다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거기에서 빈칸을 빼면 되지. 이렇게 세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은 직사각형대로, 빈칸은 빈칸대로 규칙을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인다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보자고. 그래야 규칙성이 보이니까. 물론 계산해서 규칙이 보이면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보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자, 그러면 가보자. 첫 번째 도형 볼게. 첫 번째 도형. 이거를 F1이라고 할게. 그냥 AN이라고 해도 되겠다. A1이라고 할게. 도형의 개수니까. 자, 도형의 개수, 첫 번째 도형의 개수 세볼게. 자, 첫 번째는 써있다시피 가로가 5, 높이가 5, 3일 했으니까 전체 개수는 5 곱하기 3일 거야. 여기에서 빈칸을 뺄 거야. 근데 빈칸을 보니까 얘들아, F1을 보면 알겠지만 가로, 세로 한 칸짜리가 3개 있지. 맞나? 가로, 세로 한 칸짜리 3개.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빈칸이잖아. 여기까지 다 채워진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3개의 빈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그게 곧 개수잖아. 근데 보니까 얘는 일자리가 3개 있지. 이렇게 쓸게. 일단 보기 위해서.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지. 개수가. 뭐 12개겠네. 근데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이제 두 번째 항만 또는 세 번째 항까지라도 규칙성이 보이게 계산식만 써주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도형은 어떻게 만들었대? 라고 보니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도형 F1의 가로의 길이를 2배, 높이를 2배, 회계 폭을 2배로 해서 두 번째 도형을 만들었대. 즉, 가로의 길이를 2배 했고,
세로의 길이도 2배 했대. 이렇게 곱하면 그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거기에서 회계 폭도 2배를 만들었대. 그 말은 지금 눈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첫 번째 도형은 1 곱하기 1자리가 3개 있었고 두 번째 도형은 2 곱하기 2자리가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보이니? 이 빈칸이 두 칸 되잖아. 2 곱하기 2 됐잖아. 처음에는 1 곱하기 1이었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2 곱하기 2가 3개 있다라고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규칙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 곱하기 누가 못해. 근데 냅두라고. 일단 냅두라고. 그럼 세 번째까지 가면 규칙 다 보일 거야. 세 번째 도형. 세 번째 단락 보자. F1의 가로의 길이를 3배, 높이를 3배, 폭도 3배로 해서 세 번째 도형을 만들었대. 아, 첫 번째 도형의 가로도 3배 했고 높이도 3배 해서 전체 도형은 이렇게 나올 거고 폭도 3배가 됐으니까 빈칸이 다 3 곱하기 3이지? 3 곱하기 3짜리가 3개 있대. 이렇게 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규칙이 보이지. n번째 도형은 일단 전체 넓이 보자. 5 곱하기 3은 그대로 있고 얘는 굳이 쓰자면 1 곱하기 1이 추가된 거, 2 곱하기 2가 추가된 거, 3,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5 곱하기 3은 그대로 있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n 곱하기 n.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15n제곱이겠다. 5 곱하기 3은 깔려 있고 거기에 n제곱이 들어오겠지.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그리고 뒤에 거는 1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3, 4의 제곱 곱하기 4, n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계산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를 3이라고 계산하고 이걸 4라고 이걸 12라고 계산하고 얘를 27이라고 계산하면 이 규칙이 안 보인다고. 됐네? 계산되네? 아, a는 12n제곱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2n제곱, 12k제곱. 얘가 4620이 되게 하는 n값 구하시오. 요거인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고 걔가 4620. 약분하면 2 남고 2 나눠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2310. 자, 이거 3차 방정식 풀어도 되겠지만 상수항이 너무 크잖아. 이거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미련한 짓이고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 객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봐. 3개의 수를 곱했더니 2310 나왔대.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0으로 끝났잖니? 그럼 이 3개의 수 중에 하나가 10의 배수면 딱 들어맞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왜? 10의 배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얘가 2고 얘가 5여도 0 뜨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먼저 생각해 볼 만은 하잖아. 그러면 보기를 딱 봤을 때 10의 배수는 1번밖에 없네? 그럼 먼저 넣어볼 만하지. 이 문제는 절대로 3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라 대입해서 풀어야지. 대입해서 풀 건데 우선순위가 10의 배수를 먼저 넣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내 말은. 오케이? 이해돼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이거 인수분해 미친 짓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 그럼 먼저 n에다가 10 한번 넣어보는 거지. 이거 곱해보면 2310 나오거든. 아, 정답 10이다. 자, 됐고.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배워야 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거 넓이 구할 때 계산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계산을 안 하고 써있는 그대로 뭐가 추가되는지가 보이기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일이 다 써놓으면 생각보다 일반항이 단순하게 보여. 알겠지? 자, 368번. 오늘 할 게 많은데 빨리 해야겠다. 자, 368번을 보면 지금 일단 써있는 거는 규칙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항을 첫 항부터 n개씩 나열하겠대. 그래서 1행에는 1개 써서 1이고 2행에는 2개 써서 1, 3. 세 번째 항은 3개 쓰니까 1, 3, 3의 제곱. 4행에는 4개 쓰니까 저렇게 가겠지. 그러면 자, 1행에는 1개 쓰니까 1. 2행에는 2개 쓰니까 1, 3. 3행에는 3개 쓰니까 1, 3, 3의 제곱. 그래서 쭉 가면 n행에는 n개 써야 되지? 근데 1부터 시작하니까 3의 n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의 n-1제곱으로 끝나야지. 그래야 n개지. 3의 0제곱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이렇게 수들을 나열했대. 이 상태에서 이제 네모칸 아래 위와 같이 나열할 때 n행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해. 지금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즉 여기에 쓴 수들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나오는 숫자만 고르겠대. 근데 요 정도는 너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잖니? 얘들아,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들의 특징은 뭐야? 어렵지 않지? 1의 자리가 3 또는 8이면 되지. 5로 나눈 나머지가 3 나오는 수는 1의 자리가 3 또는 8 나오면 되잖아.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3의 거듭 제곱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 수는 뭐야? 1의 자리가 3 또는 8 나오는 애들만 골라 잡으면 돼. 근데 얘네들도 규칙이 있거든. 3의 거듭 제곱인 애들은 몇 개만 써보자. 1, 3, 9, 27, 81, 243 이렇게 가지. 규칙 보이나? 3의 거듭 제곱인 수들의 규칙은 뭐냐면 1의 자리가 1, 3, 9, 7 반복이야. 보이지? 1397, 1397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론은 찾아야 되는 게 누구야? 1의 자리가 3인수만 찾으면 돼. 8은 안 나와. 즉 이런 수들 3의 1제곱 4개씩 돌아가니까 당연히 지수가 4씩 더해지면 되겠지. 3의 5제곱 이런 애들 3의 1제곱, 5제곱, 9제곱, 13제곱 이런 애들이 몇 개씩 각 행마다 몇 개씩 있는지만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찾으면 되지. 갑시다. 그러면 각 행마다의 개수지. 그러면 자, 이제 AN 잡자. A1이라는 애는 굳이 말하자면 1행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의 개수진기. 그지? 1행에서 조건에 맞는 수의 개수. 이런 거잖아. AN이라 할게. 그러면 갑시다. A1은 1행에서 1의 자리가 3인수만 찾으면 돼. 있어? 없지. 2행에서는 있지. 3 하나 있잖아. 3행에서는 여전히 3 하나 있지. 4행에서는 4행 써볼까?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잖아.
여전히 하나지. 언제까지? 3의 5제곱이 나올 때까지. 그럼 3의 5제곱이 나오는 행은 몇 번째 행부터야? 6행부터 나오겠지. 맞나? 왜냐면 규칙상 1행에서는 3의 0제곱까지 나오고 2행에서는 3의 1제곱까지 나오고 3행에서는 3의 제곱까지 나오고 4행에서는 3의 세제곱까지 나오고 n행에서는 3의 n마 1제곱까지 나오니까 3의 5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3의 5제곱이 나오려면 여섯 번째 6행부터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A5까지는 싹 다 한 개밖에 없는데 A6부터 두 개가 나오지. 3과 3의 1제곱, 3의 5제곱 두 개. 이해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지금 요 말뜻만 이해되면 돼. 각각의 행마다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는지 세란 얘기야. 그러면 6행 전까지는 3의 1제곱밖에 없잖아. 이 조건에 맞는 애가. 6행부터 돼야 6행 써볼까? 6행에 오는 수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야? 3의 5제곱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있잖아. 3의 1제곱, 3의 5제곱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두 개라고. 그럼 7행은 3의 6제곱까지 쓸 텐데 3의 6제곱은 이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3의 A7도 두 개겠지. 언제까지? 9까지. 왜? 4개씩 돌아가니까. 드디어 A10, 10행부터 다시 3개가 되겠지. 왜? 10행에서 3의 9제곱이 뜨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지수가 4씩 늘어나는 애들이 1의 자리가 3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4개씩 계속 반복되겠지. 4번 가야 지나가야 4행이 지나가야 또 다음 1의 자리가 3인수가 튀어나올 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4개씩 1, 2, 3, 4 이렇게 가겠지. 근데 구하라는 거. 그럼 끝났지? 구하라는 건 20행까지 더하래. 20행까지 개수 더하래. 그러면 10행부터 13행까지가 3개일 거고 14부터 17까지가 4개일 거고 18부터 21까지가 5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싹 다 더한 다음에 요거 하나는 빼야지. 20행까지니까 21행까지는 세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셀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할 거야. 1이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5도 4개 라고 친 다음에 마지막에 5 하나만 빼자고.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지. 60, 55. 여기가 제일 어려워, 얘들아, 수열에서. 다음 69번은 얘들아 이거는 중요도가 매우 떨어져. 별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이거는 수식 계산하는 문제야. 그냥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 오늘 중요한 거 한두 개 더 있거든. 자, 69번. 일단 문제 보자.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인이 있었대. 자, AN의 일반항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거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자, SN 구하는 것까지도 1도 아니지. 그치? 그래서 SN까지 구해놓으면 바로 갈게. 자, SN을 구해보면 얘가 3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별일 없지. 여긴 그냥 설명 안 할게.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집어넣은 거야. 자,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시그마식이 있어. 그 시그마식에서 그 시그마를 받는 식을 보니까 SK가 들어가 있지. 나 SN 알고 있잖아. 그럼 SK 구하면 되지. 그럼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SK는 3분의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모에 3SK 플러스 1이니까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줄게. 3SK는 얘겠지? 야, 이거 이항하면 그대로 나오네? 3SK 플러스 1은 뭐다? 4의 K제곱이다. 그러면 그 시그마에 있는 분모 대신에 얘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시그마 식이 분자는 건드릴 게 없고 분모가 얘 대신에 얘 쓰면 되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m값 구하시오. 이 문제야. 그러면 요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시그마의 대상식에서 뭔가 항이 쪼개질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다 쪼개놓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거 쪼개자. 시그마는 생략할게. 자, 여기 4 곱하기 4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 지금 요만큼 계산한 건데. 괜찮을까? 물론 4로 통일시켜도 돼. 4의 1막 K승이라고 해도 돼,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랑 공비가 좀 더 잘 보이니까.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로 붙고 4의 K승분의 2의 K승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의 K승이겠지. 됐네? 그럼 시그마로 다시 이쁘게 써볼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 곱하기 4분의 1의 K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K승 시그마를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하면 이거 뭐야? 등비수열의 합. 얘도 뭐야? 등비수열의 합.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쪼개놓고 보면 보여. 이 자체로는 이게 뭔 수열이지? 싶겠지만 쪼개놓고 보니까 아, 등비랑 등비구나.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되죠 뭐. 그럼 등비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야 못 가면 그건 안 되잖아. 그지? 뭐 얘는 첫 번째 이것도 시그마니까 앞에 4 그냥 곱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4분의 1 K승만 계산하자. 그럼 첫 번째 항 4분의 1 공비 4분의 1 항의 개수 10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고 얘는 첫 번째 항 2분의 1 공비 2분의 1 항의 개수 10개 이걸로 등비수열의 합 계산하고 얘는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4 해줘야 되고 그 둘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럼 계산할 거 계산한 다음에 정리만 잘하면 끝. 그래서 이런 것만 있다 하고 계산 굳이 안 해도 돼. 안 푼 사람들. 이건 뭐 대세에 지장 없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딱 하나 이 짓거리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짓거리만. 알겠지? 시그마를 여러 개의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쪼갤 수 있으면 애지간하면 쪼개는 게 눈에 잘 보인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70번, 71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71번은 못 풀면 안 돼. 왜냐? 너무 쉽거든. 이건 너무 쉽지. 일단 71번 가볍게 얘기하고 70번 할게. 70번도 솔직히 쉽거든? 보자. 자, 일단 71번. 내가 쉽다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답 나온다고. 자, 71번. F, 이거 우리 오늘 몇 번 했잖아?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를 an, bn이라고 했대. 그러면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합쳐서 이항시키겠지. 정리하겠지.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좌표니까 두 근이 an이랑 bn이야. 그지? 근데
야,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AN, BN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구해도 풀려,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맞는 거야. 근데 문제를 조금만 더 봐. 뭐래? 시그마식에 AN 곱하기 BN이 있는 거잖아. 굳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굳이 두근을 구할 이유가 있나? 그냥 두근의 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근의 곱이 뭔데? N 곱하기 N 플러스 1 아니야? 즉, 이 문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19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에 100 곱한 거. 이거 보고 부분분수가 안 떠오르면 그게 문제지. 이 정도는 생략이 돼야 되더라. 100 곱하기 1마 20분의 1. 이 정도 생략 괜찮나? 부분분수가 연습이 n간이 됐으면 요거 알아 먹어야 돼. 여기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야? 얘를 부분분수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부터 19까지 대입해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생략되는 거 보이니까 마지막 항이 19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지워질 거 다 지워지면 맨 앞에 1 남고 맨 뒤에 마이너스 20분의 1 남으니까 이렇게 남는다고. 이 정도는 부분분수 연습했으면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 끝.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한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방금 했던 건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건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마저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서 뭐 어려우니까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점수 안 나온다. 학교 불문. 이 정도는 쉬운 거야. 자, 370번. 자, 370번은 보면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래. 뭐 어렵지 않게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자, AN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PN의 좌표를 찍어서 자, PN의 좌표는 n, AN이래. 그럼 수익선에다 그려보자.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자, PN의 좌표는 n, AN이랬으니까 n은 자연수잖아. 항수니까.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n이 있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AN 값이라고 할까? AN이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근데 문제는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 n이 2야. 그럼 음수겠지. n이 3이야. 양수겠지. 양수와 음수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공비가 음수니까. 그 상태에서 일단 그 정도는 파악해두고 더 가보자. 자, 그럼 여기가 PN. 다음 QN의 좌표를 n, 0. 여기가 QN이겠네. 다음 문제에서는 안 줬지만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 QN 플러스 1이라는 점도 있지. 그럼 QN이 n, 0이니까 QN 플러스 1은 당연히 n 플러스 1, 0이겠지. n자리 n 플러스 1 나오라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세 개 점이 찍혔어. 이 세 개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구하래. 삼각형을 만들었대.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했대. 이 삼각형의 넓이가 AN이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되겠네? 표현하자. 이 길이 몇이야? 1이지. 이 길이 몇이야? AN이지. 맞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1 확정이고 n에서 n 플러스 1까지니까 높이는 PN의 x, y좌표만 읽어주면 내가 PN의 y좌표는 AN이니까 AN이겠지. 그럼 넓이는 2분의 AN이겠네? 여기까지 됐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PN의 좌표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요거 이해해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넓이니까 되는 말이야.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랑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랑 넓이가 달라지나? 즉 얘가 양수값을 가질 때랑 얘가 음수값을 가질 때랑 넓이가 달라지니? 좌표의 부호는 달라지지만 넓이는 변하지 않아. 왜? 어차피 절대가 가지고 쓸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렵게 공비를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애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그냥 양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얘랑 얘랑 같아요? 가 아니라 어차피 넓이는 이 길이가 AN이 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얘란 말이야. 그지? 얘잖아.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이 붙은 건데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 없고 얘가 음수일 때만 제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지.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일 때가 양수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공비를 2분의 1로 바꿔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야? 음수가 나올 때를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지. 즉, 뭔 소리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 AN의 값이 8분의 1이 나오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건 넓이는 동일하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원래는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8분의 1로 처리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비를 양수로 두자고. 절대값 붙인 느낌으로. 그러면 AN이 얘한테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뭐만 남아? 얘만 남아. 얘가 AN.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AN의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첫 번째 항 2분의 1이 아니네. 첫 번째 항 1. 공비 2분의 1. 항의 개수 20개. 요거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끝. 너 어디서 잘못된 거냐? 아, 그래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원형을 유지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지? 그럼 넓이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다는 소리니까. 됐을까, 얘들아? 다음, 넘겨서. 시계가 멈췄네? 부지런히 합시다. 자, 372번. 372번도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거든? 그냥 한번 구경만 해봐. 궁금했던 사람들은 좀 보고. 지엽적이다. 이거 그냥 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큰 지장은 없을 거야. 나올 확률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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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 근데 뭐 만에 하나라는 것까지 생각할 사람들은 보고. 그렇다고 그냥 멍 때리지 말고요, 얘들아. 자, 봅시다. 자, 거기 있는 거 A 플러스 B 우변에 있는 애 이항할게.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N은 자연수고 두 번째 줄 보면 A와 B는 정수래. 자, 그러면 요 식의 꼬라지와 조건을 보고 이 식의 꼬라지와 이 조건을 보고 너희 머릿속에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 고1 때 배운 거. 하리나 뭐야? 부정방정식. 정확히 하자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법은 뭐여서?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얘를 어떤 두 괄호의 곱 형태로 바꿔줘야 돼. 이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도록.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짜맞춰주겠지.
전개하면 저거 그대로 나오지. 기억이 희미하게 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CN이래. 그거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A와 B가 정수니까 얘 정수일 거야. 얘도 정수일 거야. 그 정수 두 개를 곱했을 때 2의 n제곱이 나와야 된대. 근데 n은 자연수야. 그럼 얘가 2, 4, 8,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그때마다의 그걸 만족시키는 A와 B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n이 1이라면 A-1과 B-1을 곱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는 A와 B의 개수. 정수로. 그러면 이거 어렵게 얘들아 이거 순서상 다 쓰지 말고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자 봐. 얘들아 얘가 정해지면 얘는 자동이지. 야 얘가 1이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있니? 얘는 그냥 무조건 2잖아. 얘가 2면 얘는 무조건 1이잖아. 즉 뭐야? 얘의 개수만 세면 끝이야. 됐지? 이런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뭐지? 확률과 통계할 때 삶이 편해진다. 얘가 몇 개인지만 알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A가 몇 개인지만 세면 얘는 안 세도 돼. 얘가 정해지면 얘는 자동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의 개수만 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얘들아 2의 약수면 되지. 어차피 정수잖아. 정수 중에서 한번 고를 거니까. 얘가 2의 약수면 되지.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수니까 음수도 되지. 맞아?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이렇게 세면 되겠다. 2의 약수의 개수에서 풀마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래서 즉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를 쓰지 말자고 계산하지 말자고. 이거 못 세. 귀찮아. 언제 다 세고 앉아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A-1이라는 걸 한 통으로 보자고. A-1이 2의 약수 중에 약수면 되잖아. 근데 풀마까지 고려해서 그 풀마까지 고려한다는 건 2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들아 2의 약수 몇 개? 2개. 풀마까지 고려하면 총 몇 개? 4개. 굳이 쓰자면 이건 거지. A-1이 1이면 얘는 2인 거고 얘가 2면 얘가 1인 거고 얘가 마일이면 얘가 마이인 거고 얘가 마이면 얘가 마일이겠지. 4개라고. 근데 이걸 무화로 다 쓰냐고. 지금 첫 항인데도 4개인데 그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거 다 쓸 거야? 엄마 이제 이해되지 얘들아? 자 n이 2라면 A-1이랑 B-1을 곱했을 때 2의 제곱인 4가 나와야 돼. 전화 그럼 여기서 C2는 몇일까? 6개. 이해됐을까 얘들아? 4의 약수가 3개잖아. 1, 2, 4. 거기에 풀마까지 했으니까 2배. 6개. 이해되지? n이 3이라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유진아 C3는 몇일까? 여덟 개겠지. 8의 약수는 4개니까.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여기가 2의 거듭제곱이잖아. 약속에서 세는 법 알지 얘들아? 중1 때 배우잖아. 그지? 중1 때 배우는데 설마 고2가 모를까? 2의 1제곱이니까 약수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니까 4. 2의 제곱이니까 약수 3개. 곱하기 2 하니까 6. 2의 세제곱이니까 약수 4개. 곱하기 2 하니까 8. 오케이? 비축 보여? 그러면 C4는 당연히 지수가 하나 늘어났을 테니까 약수가 하나 늘어났을 테니까 곱하기 2 하면 10이 되겠네. 됐다. CN의 일반항 잡혔지. CN은 뭐다? 2N이다. 플러스 2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됐다. CN 잡았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더하래. 그럼 보니까
첫 번째 항 C1분의 1. 두 번째 항 2 곱하기 C2분의 1.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몇 명한테 얘기했지만 얘들아, 지금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활용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핵심적으로 내가 수업할 때도 거의 생략하지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은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야. 중요한 건 뭐야? 문제에서 준 조건 가지고 식 만드는 거야. 식을 만들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 시그마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규칙을 파악해서 일반항을 잡고 그 일반항을 문제에서 원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최종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계산은 내가 지금 잘 안 하잖아?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을 찾아서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맞게 나열 같은 거를 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을 잡고 그걸 문제에서 원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끝인 거야,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대입만 잘하고 계산만 잘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3 곱하기 C3분의 1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이 2010 곱하기 C의 2010분의 1.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문제선 더하라고 했지만 이건 시그마 계산이니까 일단 얘 일반항을 잡아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얘 일반항은 이제 불러보자. 이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은 얘고, 두 번째 항은 얘고, 세 번째 항은 얘고, 2010번째 항은 얘래. 그럼 n번째 항은 뭐겠어? 여기 자신이 없어. 맞아. 괜찮을까, 얘들아? 규칙성 보면 되잖아. 얘는 1, 앞에 수, 야, 여기 곱하기를 이렇게 줬다는 거 따로따로 보라니까. 앞에 수, 1, 2, 3, 4, 5, 6, 2010. n번장은 n이겠지. 다음 뒤에 거, C1, C2, C3. 이렇게 됐으니까 CN이겠지. CN은 구했잖아. 분자는 1이지. 얘가 일반항.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수열의 1항부터 20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최종식은 시그마. 그냥 n 쓸게. n이 1부터 2010까지 n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정답. 그러면 꼬라지상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부분문수니까 이거 하면 정답이겠지. 얘들아, 이제 이 정도의 부분문서 생략할게. 이 정도는 돼야 돼. 주아, 이 정도는 이해돼? 이 정도 계산은 괜찮아? 물어보는 거야. 조금? 조금 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안 돼? 여기서 이러고 가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 이거 2 빼낸 거야. 그럼 2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보내서 나중에 계산하고 귀찮으니까. 그럼 남는 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부분문수.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가운데가 싹 지워지고 맨 아까 맨 뒤가 남으니까 1분의 1, 맨 마지막에 남는 건 n 플러스 1분의 1에서 2010 나오니까 2011분의 1. 오케이. 자, 다음 그 앞에 373번. 이것도 별거 없어. 이거 신박하게 푼 사람도 있던데 그냥 F대로 풀게. 자, 73번도 일단 문제 조건을 보자. 상황.
지수함수 두 개가 있었고 가로선 하나 쓱 그어서 교점을 A, B, C라고 했대. 그때 CB의 길이랑 B의 길이의 B가 1대 N이래.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을 FN이라 할 때. 그러면 일단 얘들아 지금 이 비례식을 하려면 당연히 A, B, C 점의 좌표를 찍어야겠지. 좌표를 찍어야 거리 길이를 구할 거 아니니 당연히 그지? 그래서 자 간략하게 갑시다. 지선수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가로선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래. 자 이제 좌표만 찍으면 돼. 좌표 찍으면 그게 곧 거리가 될 테니까 자 당연히 기준을 C라고 잡아야지. C점의 X좌표가 0이니까 다음 Y좌표 모르잖아. K라고 줄게. 지금 얘가 Y는 AX승 얘가 Y는 2X승 하리야 너처럼 풀어도 돼. 너처럼 풀어도 되는데 FM대로 풀어볼게. 자 C점의 Y좌표를 K라고 찍었어. 그럼 B랑 A의 Y좌표도 K인 거지. 그지? 자 쉬운 거부터 하자. A점부터 갈게. 얘들아 A에서 이 위의 점인데 Y좌표가 K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 X값은 뭐겠어? 하진아? 왜 다들 왜 이리 자신감이 없을까? 로그 2의 K지. 그럼 같은 이유로 B점의 X좌표는 로그 A의 K겠네. 괜찮지? 자, 좌표 찍었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길이만 뽑아놓자. 첫 번째, CB의 길이는 CB, 요 길이. B의 X좌표 그대로 쓰면 되겠네. CB의 길이는 로그 A의 K다. 다음, BA의 길이. BA의 길이는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 빼면 되지. 로그 2의 K 마이너스 로그 A의 K.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얘들아 로그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닌데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그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나도 아무런 지장 없어. 왜? 로그도 숫자인데 뭐. 뭔 상관이야. 그럼 너희 시험 문제 루트 나오면 항의할 거야? 중학교 때 거를 왜 내냐고? 아니잖아. 그지? 똑같아. 로그 나온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계산은 오히려 해야지. 자 됐다. CB의 길이 표현했고 B의 길이 표현했어. 이거 빼기 못하지. 밑이 다르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비례식에 갖다 집어넣자. 그럼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라고 한다면 BA가 이 정도 계산되지 얘들아. BA가 CB의 길이에다가 n 곱한 거랑 똑같아야 돼. 그럼 그대로 써볼게. CB의 길이에다 n 곱한 거가 BA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비례식 푼 거야. 요시까지 됐을까? 비례식 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로그를 조금 정리를 하자. 여기서 세 개의 로그 중에 미치 같은 애는 얘랑 얘지? 얘 이항할게. 그러면 n 플러스 1 로그 a의 k는 로그 2의 k다가 되고 양변을 로그 a의 k로 나눠버리면 n 플러스 1은 로그 2의 k 로그 a의 k. 로그에서 복잡한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 정도 계산은 돼야 돼. 너희가 루트 계산을 할 때 뭐 유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듯이 똑같아. 거의 동일하다. 이거 보고 가만 냅두면 안 돼. 밑은 다르지만 진수가 같잖아? 당연히 밑변환해서 분모랑 분자를 뒤집어야지. 로그 k의 2분의 로그 k의 a로. 뭔 소린지 알지 얘들아?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얘를 바꾸면 위로 올라갈 거고 얘를 바꾸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왜 바꿨어? 그럼 밑이 같아지니까 밑변환 공식 거꾸로 하면 얘는 로그 2의 a로 바뀌니까. 이 정도 로그 계산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자, 그럼 결론은 뭐야? n 플러스 1이 로그 2의 a란 소리지. 근데 나 뭐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을 FN이라고 하자며. 그러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얘들아.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는 이 문장을 가지고 힌트를 조금이라도 넣는 거지. 지금 이 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FN이라 하재. 그럼 뭔 소리야? A를 N에 대한 식으로 바꿔 라고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은 로그 2의 A니까 A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냐. A가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뭐야? 당연히 지수꼴로 바꿔야겠지. 로그 2의 A가 N 플러스 1이다. 2의 N 플러스 1승은 A다. 바꿀 수 있지? 됐네? A의 값을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FN이 뭐였던 거야?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러면 FN이 나왔네? 그럼 문제에서 진짜 구하라는 것만 하면 지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싹 다 곱하래. 그러면 1 넣으면 2의 제곱, 2 넣으면 2의 세제곱, 3 넣으면 2의 4제곱, 10 넣으면 2의 11제곱.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2부터 11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럼 숫자 몇 개? 2부터 11까지 10개. 등차지? 그러면 첫항, 말항 더하면 13. 13 몇 개? 5쌍. 이 정도 계산 괜찮을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 30분만 더 하자. 넌 40분 줬잖아. 자, 수학적 귀납법. 이거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 얘들아. 일단 너희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 잘 들어봐. 크게 정리 좀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시그마라고 불리우는 제목 단원명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얘기까지 하자면 이 수열의 합 안에는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단원으로 볼 수 있거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안 하고 수열의 합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 여러 가지 수열에서 많은 게 없어졌거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 시그마로 표현되는 수열의 합.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최근까지 한 게 이런 거잖아.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수열 만들어서 그거다 시그마를 구하든 뭐 일반항을 구하든 이런 거였고. 자,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옛날 용어로 여러 가지 수열이 지금 이 말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고도 다른 수열들이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 근데 나나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생각해봐 얘들아. 수학이잖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왜? 잘못돼서? 아니야. 그냥 원래 있는 건데 다루지 않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배웠는데 왜 니네는 안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엔 없지만 학교 프린트로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내가 옛날에 한번 말했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모르면 못 풀거든. 군수열, 개차수열, 몇 급수.
이런 애들을 학교 프린트나 학교 선생님이 말해준다면 나한테 무조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할 거야. 왜? 교과서에 없어.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다고. 왜? 자기가 배울 땐 배웠거든. 힘들게 배웠거든. 이 정도는 수혈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특히나 군수혈은. 군수혈을 알아보는 법, 프린트, 너희 학교 프린트를 막 줬을 때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났어.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몇 군 몇 항에 속하는가? 이런 거 말하면 군수혈이야. 군수혈의 예를 보여줄게. 어떤 수혈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런 수혈이 있었다. 이 수혈의 100번째 항은? 이게 군수혈이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잘라야 돼.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럼 일단 100번째 항은 몇 군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100번째 항은 여기에 있는 수들의 각 군들에 속해 있는 수들의 합이겠지. 이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수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쭉 더했을 때 100 언저리에 갈 때까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96까지 갖다 쳐. 그 다음에 그 다음 군에서 다시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니? 그러면 100번째 항은 뭐 예를 들어 뭐 11군 11군의 네 번째 항이다 라고 찾았다면 답은 당연히 4겠지. 이런 게 군수열이야. 근데 이해 안 돼도 괜찮더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가다 학교에서 알려준단 말이야. 특히나 사립. 사립이라고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안 나올 확률, 안 가르쳐 줄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혹시나 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 배울 수도 있어. 그래서 군수열 같은 말 나오면 만약에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좀 그래도 대면대면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물어봐도 돼. 군수열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 다른 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진짜 혹시나 해서 쓴 거고 군수열은 나올 수도 있거든? 배우면? 배울 수도 있어. 그러면 학교 수학 선생님이랑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면 진짜 그냥 대놓고 물어봐. 군수열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 그럼 아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라고 하면 안 해도 돼. 그냥 다 버려. 근데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면 큰일 난 거야. 개차 서열은 진짜 나올 확률 거의 없고 얘들아. 몇 곳수는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몇 곳수는 이렇게 생긴 애야. 첫 번째 항 1 곱하기 2, 두 번째 항 3 곱하기 2의 제곱, 세 번째 항 5 곱하기 2의 세제곱, 네 번째 항 7 곱하기 2의 네제곱. 얘 일반항 2n-1 곱하기 2의 n제곱. 몇 급수의 정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 맞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곱한 거. 이게 몇 급수거든? 몰라도 돼.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이게 옛날에는 있어서 단원명이 여러 가지 수열이 했지만 지금은 없어져서 니네가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배우는 거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자, 여기서 끝.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수열의 귀납적정인데, 일단 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열은 그냥 n번째 항은 어떤 수들의 곱이다, 합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수열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 어떤 항과 또 다른 어떤 항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어떤 두 항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최소 어떤 두 항의 관계식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귀납적인 표현이야, 수열에.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야. 그냥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던 게 기존이라면 이거는 어떤 항에다가 3 곱하면 다음 항이 나와 라고 정의 내린 거지, 표현을. 표현법이야. 새로 무언가 또 다른 수열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잖니? 등차 등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귀납적인 표현도 배우겠지. 그지?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은 뭐야? 어떤 항에서 특정 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 쓸게.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거 영상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다음 등비는 당연히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거야 라고 쓰겠지. 당연히 n 플러스 1과 n의 관계여도 되지만 n과 n-1도 되고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도 돼. 다 되는 거지. 연속된 항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양쪽 끝에 항을 더하면 그 둘 사이에 있는 항의 2배랑 똑같아. 이것도 결국 항들의 관계식이잖아. 뭐야? 이거 이름? 등차중항. 얘도 수열의 귀납적 표현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에 올 거는 뭐겠어? 당연히 등비중항이겠지. 양쪽 끝 항의 곱은 그 둘 사이에 있는 항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뒤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했을 때 얘들아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식을 줬을 때 보자마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등비네? 등차네? 라고 보여야 된다고. 자, 그럼 책 잠깐만 보자 얘들아. 다들 잘했지만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374번은 보자마자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보여야 된다고. 내 말은. 왜?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AN에다가 3을 더하면 AN 플러스 1이야 라고 나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보여야 돼. 375번 보이지? 이제 보이지 얘들아? 2AN 플러스 1 넘겨보면 아 등차 중항이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377번도 등차 중항 보이지?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보여야 돼. 넘겨서 378번 양변 제곱해봐. 양쪽 끝에 제곱은 가운데 제곱이구나. 아 이거 등비 수열이네. 379번 AN에다가 5 곱하면 AN 플러스 1 나오는데 아 이거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구나. 381번 분수끼리 곱해봐. 곱하면 양쪽 끝에 곱은 가운데에 제곱이네. 아 등비 수열이구나. 보여야 된다고.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래서 보이면 등차면 등차처럼 풀면 되고 등비면 등비처럼 풀면 되지.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표현법만 살짝 다르게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얘기야. 일단 핵심은 요 두 개가 맞아 얘들아. 이거는 알아봐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거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내가 아까 숙제할 때 봤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게 잘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84, 85번은 푸는데 86번을 못 풀어. 요 아래에 있는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84, 85는 대입하면 답 나오거든? 근데 86번은 할 줄 모르면 답이 안 나올 거야. 좀 까다로울 거야. 왜냐면 여기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보자. 자, 그 다음 귀납적 표현인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거야.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거야. 똑같아. 구조적으로는 똑같아. 어떤 애한테 뭐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대.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그럼 뭔 차이냐? 얘들아, 요 등식에서 변수는 n이야. 그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니까. k는 그냥 모르니까 k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거지. 얘는 상수지. 변수 아니야.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가 3, 4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n에다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4가 더해진다는 건 변하지 않지. 하지만 여기서 fn이라고 표현하면 얘기가 달라져. 왜? fn이라는 표현이 뭐야? n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얘도 n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얘도 변하지. 얘들아, 더해진 수가 변하면 이게 등차냐? 아니잖아. 등차. 차이가 같은 수열이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이래. 야, 1 넣어봐. a2는 a1에다가 3 더한 거야. 근데 2 넣어봐. a3은 a2에다가 6 더한 거래. 이게 뭔 등차야. 더한 수가 달라지는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처럼 생겼지만 등차가 아니야. 차이 보이지? 얘는 안 변하는 상수니까 얘가 공차인 거고, 얘는 변해. 상수가 아니라 변수야. 그러니까 얘는 등차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풀이 방법이 뭐야? 나열하는 거지 뭐. 그럼 나열해보자. n에다가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f1이고, a3은 a2 더하기 f2고, 이 규칙대로 쭉 가서 n자리에 n마1을 집어넣으면 an은 an마1 플러스 fn마1이 되겠지. 나열해서 쭉. 그 다음에 더하는 거야. 더하면 좌변은 2항부터 n항까지 합일 거고 우변은 1항부터 n마1항까지 합에다가 f1부터 fn마1까지 합이겠지. 그지? 그럼 좌변과 우변에 겹치는 애들은 지워지겠네?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지워져? A2부터 AN마일까지가 지워지겠지. 이해되나?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좌변에는 AN이 남을 거고 우변에는 A1이 남을 거고, 조금 어렵게 쓸게. 일단은 뒤에는 시그마 n이 1부터 n마1까지 fn이 오겠지. 요 말뜻 fn에다가 1부터 n마1까지 넣어서 더하시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뭐가 나와? an이 나오는 거야. 이대로 풀어야 돼. 물론 아까 말한 그 앞부분 문제는 굳이 이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몇 개만 써보면 답 나올 거야. 대입만 하면 답 나오거든.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알아야 이걸 이용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나가서 몇 명한테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서 A7 구하시오, A4 구하시오 하니까 대입해서 풀었지. A100 구하라고 하면 대입할 거야? 못하잖아. 100번 할 거야? 대입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짓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자, 비교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여기가 얘랑 볼륨이 비슷했어. 얘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어. 근데 다 없어졌어. 싹 다. 혹시 정석으로, 옛날 정석으로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점화식. 옛날엔 요것도 있었거든. 그래서 졸라 어려웠어.
외울 것도 많았고. 근데 싹 사라졌어. 그래서 볼륨이, 단원의 볼륨이 얘가 압도적으로 커졌어. 귀납적 정의는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이 칠판에 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외의 것들은 싹 다 대입이야. 그 외에는 없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랑 이건 알잖아? 그럼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거는 이 단어에서 여기랑 여기 두 개밖에 없어. 딱 두 개. 꼴랑 두 개. 나머지는요? 대입하면 나와. 다 대입이야. 다. 싹 다. 자, 다음 여기 보자. 얘도 구성은 등비랑 똑같아.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애야. 근데 얘랑 차이가 똑같겠지. 얘는 안 변해. 그러니까 공비야. 근데 얘는 fn을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변수지. 변해. n에다가 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아니지. 그럼 얘의 풀이도 똑같아. 뭐야? 나열이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2는 A1 곱하기 F1, A3은 A2 곱하기 F2. 이대로 쭉 나열해서 N-1 집어넣으면 AN은 AN-1 곱하기 FN-1이 되겠지. 얘네들을 더하면 안 되지. 왜? 여기서는 다 더하기니까 따로 더하고 따로 더해서 곱치는 거 빼도 되지만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곱해야 돼. 곱하면 좌변은 2항부터 n항까지 곱이고 우변은 이거 다 곱하기니까 싹 다 곱하기 했지. 그럼 이때는 얘네들 싹 곱한 거랑 얘네들 싹 곱한 거랑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은 곱하기 해서 겹치는 거 있으면 나눠도 되지. 그러면 얘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지. 어떻게 남겠어? 얘는 AN이 남을 거고 여기는 A1이 남을 거고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가서 FN-1까지 곱하겠지. 이건 시그마가 아니지.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곱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문제, 이 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문제로 나와.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이딴 꼴로 나올 거야. 그러면 해볼게 얘들아. 이거 예시다. 여기서 an 구하는 걸로 해볼게. an 구할게. 자, 대입 나열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건데 뭐 첫 번째 항이 5다 라고 줬다 치자. 그러면 AN은 5 곱하기 3의 2분의 n 곱하기 n-1. 왜? 1항 1 이거 3 미치 3인 애들의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럼 1부터 n-1까지 합 이거 아니야? 그잖아. 그지? 이거 일반항. 괜찮을까? 얘들아. 요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끝나. 그럼 끝났어. 그러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끝난 거야. 딱 형태적으로는. 이게 내가 보라고 하는 영상 속에 있었겠지. 이렇게 정리한 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처음 본 사람에게는 복잡해 보이겠지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 얘기긴 한데 꼴랑 2개밖에 없어. 이 정도는 하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자. 2개밖에 없어. 너희가 볼 일은 없겠지만 얘들아 옛날 책 보면 여기 난리나. 진짜 미친 문제들 많아.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야. 물론 비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2개. 요 2개의 유형만큼은 좀 머릿속에 담아두자.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보면 386번이 생각보다 별 문제가 아니야. 자, 386번 보자, 얘들아.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 모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뭐 380번, 382번 요런 애들. 자, 386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거의 80%는 끝났어. 그 외에는 다 대입이야. 왜냐면 이거 외의 것들은 규칙이 없어. 문제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다 대입이야. 근데 요즘 추세가 그 대입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좀 짜증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대입하면 돼. 사실 그냥 조금 귀찮은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386번을 해보자. 보자. 자, 첫 번째 항은 알파래. 몰라. 다음, 관계식이 주어졌어. 자, 우리가 배운 형태로 이항할게.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en을 더한 거래. 얘들아, 그러면 이거 여기 있던 애지. 등차처럼 생겼는데 등차가 아닌 거지. 맞아? 보여, 얘들아? n을 갖고 있잖아.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 풀이법은 당연히 뭐야? 대입해서 나열한 다음에 싹 다 더해서 지울 거 지우는 거야. 자, 그럼 갈게.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10번째 항이 100 나왔을 때 첫 번째 항 구하래. 자, 나열해서 AN 구할게. 1 넣으면 얘들아, 이런 것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쁜 거야. 물론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2n 플러스 5 이따위로 돼 있으면 살려주는 게 좋다. 알겠지? 이런 거는 그냥 사소한 거고. 자, 다음 2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규칙대로 n-1 집어넣으면, 얘들아, n-1 집어넣는 이유는 내가 알고 싶은 건 an이니까 얘가 an이 나오려면 n-1을 넣는 거지, 마지막에. 그럼 여기가 a n-1 플러스 2 곱하기 n-1이 될 거야. 그럼 이거를 변끼리 싹 다 더해주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지겠지? 그럼 여기는 an이 남을 거고 a1이 남을 거고, 이쪽에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n-1까지 싹 다 더하는 거지. 여기만 처리만 잘하면 돼. 여기 지워지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한단 말이야. 여기 더하기만 잘하면 돼. 이 더하기가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연습했던 시그마. 쓸게. 시그마 n이 1부터 n-1까지. 왜? 변수가 2는 가만히 있는데 1부터 n-1까지니까. 1부터 n-1까지. 2n. 물론 k로 바꿔도 돼. k가 1부터 n-1까지 2k라고 써도 돼. 똑같다.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식을 써놓고 만나 확인만 하면 돼. 1 넣어봐. 2 곱하기 1. 2 넣어봐. 2 곱하기 2. n-1까지 넣어봐. 맞네? 맞지? 들어가는 거 봤지? 그러면 얘만 우리가 배운 대로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합시다. 자, 첫 번째 건 몇이래? 알파래. 몰라. 자, 시그마 계산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앞에 2 넘겨주고 시그마 n부터 n-까지 n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1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럼 약분되네? 그럼 최종적으로 an은 알파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겠다. 얘가 an. 이 과정이 돼야 된다고. 근데 뭐래? 이 수열의 10번째 항이 100이래. 10 넣자. 100, 10. 알파 플러스 90. 얘가 100이래. 가볍게 나오지.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아까 곱하기 형태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 그거 하나랑 지금 이 문제로 한 등차수열 형태로 하나. 알겠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 뭐 387번이나 384번, 382번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나머지 내가
언급 안 한 문제들은 안 된 사람들은 한번 풀어봐.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릴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475번까지인데. 잘 들어. 다음 숙제 388번부터 425번까지인데 수열의 기납조정이 끝까지야. 425번까지인데 잘 들어. 388번부터 숙제잖아, 그지? 388번부터 418번까지는 388번부터 418번까지는 정답률 70 넘는 것만 풀어. 근데 어제 질문이 오더라고. 70은 풀어요 말아요 라고 했는데 풀어. 정답률 70 이상인 것만 풀어. 물론 다른 것 풀면 안 돼요? 풀어.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문제를 봤는데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70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떤 문제냐면 옛날 점화식 문제야. 그래서 푸는 방법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그래서 좀 까다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대입으로 풀리긴 풀리는데 좀 까다롭게 풀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 옛날 내용이야. 자, 그럼 얘들아, 내가 18번까지 자른 이유는 뭐겠어? 19번까지는 조금 느낌 다르지? 약간 활용 느낌인 거 보이니? 이건 여지없어. 다 풀어. 19번부터 25번까지는 싹 다 풀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풀 줄 알아야 돼. 여기도 활용 느낌이야. 알겠지? 질문 없지 얘들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만 정확하게 정의만 잡고 내려가면 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거 요것만 하면 진도 끝. 오케이, 여기까지.